안녕하세요. 2021년 복권기금 아동청소년 방학 프로그램 마음 쑥쑥 생각 쑥쑥 오늘 활동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복지원에서 김민수입니다. 자, 우리 오늘 몇 번째 만남이죠?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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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번째 만남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일곱 번째 만남 시작해보기 전에 우리 식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워봤는데 그동안 어떤 걸 배웠는지 정리 먼저 하고요. 시작하기 전에 또 한 가지 해야 될 거 있죠? 오늘 나의 감정, 기분, 날씨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보고 시작할게요. 자, 며칠 내내 비가 오더니 이제 찬바람이 제법 불고 시원해졌어요. 낮에는 굉장히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해서 활동하기 좋은, 아주 좋은 그런 계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활동하기 좋은 계절에 가을이 되면 많이 떨어지는 것들, 낙엽, 식물의 잎을 가지고 활동할 건데 활동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활동 어떻게 했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씩 활동을 하니까 사실 엄청 바쁘실 거예요. 자, 엄청 바쁘죠, 우리. 왜냐면 금방 시간이 돌아오더라고요. 금방금방 시간이 돌아오고 금방금방 다른 것들을 해야 되고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 친구들 어떻게 잘 미션 수행했을까요? 육회기 때 했던 거 기억해 볼까요? 어떤 거 했나요? 육회기 뭐 했을까요? 자, 육회기에는 나의 닮은 토피어리를 만들어 보았어요. 자, 제 뒤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이니까 보이죠? 아직 잘 살아 있어요. 친구들 것도 잘 살아 있겠죠. 며칠 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그때는 무슨 식물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 덩쿨 식물에 대해서 배웠어요. 제가 오늘 산책을 하다가 이렇게 덩쿨 식물 줄기를 가지고 왔어요. 자, 이 식물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이 식물 이름은 나팔꽃, 네, 모닝글로리. 아침에 꽃이 핀다고 해서 모닝글로리인데 얘는 독특하게 이렇게 줄기를 길게 가지고 있는 덩쿨 식물이에요. 자, 모닝글로리 어떤 식물이라 했죠? 감아서 올라가는 줄기를 가진 덩쿨 식물이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심었던 식물은 산호수라고 해서 땅속 줄기가 있는 식물이었죠. 오늘은 이런 덩쿨 식물들의 잎을 가지고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도장을 찍어 볼 거예요. 식물 도장 찍는 활동 시작할게요. 활동 시작하기 전에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 있죠? 우리 규칙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활동 시작해 볼게요. 우리 규칙 몇 가지 있죠? 네, 세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생각해 보면서 활동 시작할게요. 규칙을 잘 생각하셨다면 오늘은 식물의 잎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제가 저희 정원과 여기 오는 길에 어떤 식물의 잎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몇 가지의 잎을 따왔어요. 필요한 만큼만 따왔는데 여러분한테 많이 보여주려다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따온 것 같기는 해요. 첫 번째는 친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거 무슨 잎이죠? 네, 단풍잎이에요. 가을하면 대표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단풍. 네, 단풍잎이에요. 자, 모양이 어떻게 생겼죠? 맞아요. 손가락 모양으로 생겼죠. 아주 독특한 모양의 잎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죠. 자, 다음은 어떤 식물이냐면 오다 보니까 이게 너무 예뻐서 따게 됐어요. 이렇게 생긴 잎인데 튤립 나무라고도 하고 백합 나무라고도 한대요. 우리 가로수에 많이 있고요. 잎이 끝이 이렇게 잘라진 것처럼 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모양의 식물잎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네, 이건 포도나무 잎이에요. 저희 수도가에 포도나무 잎이 있어서 포도나무 잎을 가지고 왔어요.
얘도 아주 예쁘게 생겼죠? 우리가 또 많이 볼 수 있는 잎 중에 은행나무 잎이 있어요. 이렇게 위에 가지를 이렇게 많이 밑에 걸 쳐놓으셔서 딸 수가 없어서 밑에서 땄어요. 이렇게 은행나무 잎, 노란색 물이 드는 가을 대표적인 단풍잎, 은행나무 잎이고요. 요거는 사과나무가 있어서 사과나무 잎을 제가 한번 따봤어요. 자, 이렇게 식물의 잎, 정말 다양하고 신기하게 생긴 잎들이 아주 많죠. 자, 이렇게 다양한 식물의 잎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식물의 잎, 어디에 달려있죠? 식물의 잎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줄기에 달려있어요. 맞아요. 식물의 잎은 줄기 옆에 달려있죠. 줄기에 달려있어요. 자, 그러면 식물은 줄기가 없어도, 잎이 없어도 살 수 있을까요? 자, 잎이 없다면 살 수 있을까요? 선생님, 겨울이 되면 이렇게 은행나무 잎이 주르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식물은 살아있지 않나요? 라고 말하죠. 그쵸? 자, 그거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잎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 겨울에 물을 많이 잎이 있다는 거는 광합성이라는 작용을 하는 건데 겨울에 생각해 볼게요. 광합성 작용을 하기 위해서 계속 줄기에서 물을 꾸준하게 빨아 올린다면 식물은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에서는 맞아요. 얼어서 죽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뿌리에서 물을 빨아 올리지 않고 겨울잠을 잤다가 봄이 되면 다시 새순이 나오죠. 자, 이렇게 겨울을 준비하게 되면 잎이 떨어지기 전에 식물의 잎이 어떻게 변하죠? 맞아요. 노란색으로 변해요. 자, 이유는 식물의 잎에 노란색 색소를 가지고 있어서 노랗고 단풍잎은 네, 맞아요. 붉은 색소를 가지고 있어서 붉게 변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식물의 잎이 없으면 광합성이라는 작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물이 영양분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니 선생님, 식물이 왜 광합성을 통해서만 영양분을 저장할까요? 아니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에서 흙에서 영양분을 끌어올리면 되죠.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죠. 맞아요. 뿌리에서도 물을 올리고 영양분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식물은 잎에서 광합성이라는 걸 통해서 뿌리에서 올려드린 물 에너지와 햇빛 에너지, 그 다음에 우리가 내뱉는 이산화탄소 에너지가 있어야지만이 광합성이라는 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식물의 잎에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만들어진 산소와 포도당, 엽록소를 저장하는 곳이 어디예요? 자, 만들어서 잎에도 저장하지만 사실은 줄기를 통해서 뿌리에 저장하기도 하고 줄기에 저장하기도 하는 식물마다 조금씩 다른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식물에 잎이 없으면 맞아요. 쉽게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내에 식물이 들어오게 되는데 식물의 잎이 하나 둘씩 떨어지고 없어지면 사실은 식물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물의 잎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네. 왜냐면 광합성이라는 작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이런 식물의 잎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대요. 자, 잎에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어떤 잎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평평하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식물의 잎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줄기에서 올라오는 잎물을 옮기기 위해서 연맥, 인맥이라고 하는 우리의 혈관처럼 모양이 나와 있어요.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줄기와 연결해주는 잎자루, 이렇게 잎자루가 있고요. 자, 잎이 앞면과 뒷면에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식물의 잎을 앞면과 뒷면을 넘겨가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식물의 잎이 좀 작아서 제가 좀 더 크고 넓은 식물의 잎을 준비했어요. 옆날이는 식물이고요. 앞면과 뒷면. 자, 구분이 되실까요?
여기 뒷면이고요. 여기는 앞면이에요. 자, 보이시나요? 네. 약간 반짝반짝거리고 광택층이 있어요. 자, 큐티클층이라고 하는데,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보호하고 있는 표피층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큐티클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공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물이 바깥쪽으로 입 밖으로 빨리 나가는 걸 방지해줘요. 자, 입 뒷면에는 기공이라는 데가 있어서 우리가 눈으로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공기가 들어가는 조그마한 구멍들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광합성을 하는 광합성을 통해서 영양분을 이렇게 이동해서 줄기로 이동해서 뿌리나 다른 영양기관에 저장하기도 해요. 자, 그걸 나중에 사용하는 거겠죠. 잎이 없다는 거, 식물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잎의 아주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봤고요. 자, 잎에는 이 옆에 잇몸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식물은 지금 잇몸이 아주 매끄럽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우리 포도나무 잎은 잎맥이 약간 이렇게 모양이 나져 있어요. 오돌토돌. 자, 이것 또한 햇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 조금 더 넓은 면적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래요. 그래서 잎맥이 뾰족뾰족하는 것도 다 햇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고, 자, 만져보면 식물의 잎 안쪽과 끝의 두께가 조금 다를 거예요. 이유는 끝이 조금 더 얇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식물 친구들도 식물의 잎을 한 번씩 만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러 가지 식물의 잎을 준비했어요. 자, 이거는 포도나무, 이거는 분꽃인 사과나무 잎이에요. 자, 식물의 잎을 보시면 제가 물이 묻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소리 나시나요? 네. 자세히 볼게요. 자, 윗면과 뒷면. 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잎맥은 이렇게 이런 선을 말해요. 잎맥. 자, 식물에게 필요한 식물에 필요한 것, 영양분, 물을 이동하는 통로예요. 자, 우리에게는 혈관이라는 핏줄이 있지만 식물에게는 잎맥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넘기면 앞면이죠. 앞면은 큐티클층으로 되어 있어서 매끈매끈하고 색도 좀 달라요. 뒷면은 약간 옅은 초록색이라면 앞면은 약간 진한 초록색을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선생님이 잡았던 이쪽 이런 부분이 잎자루라고 해요. 줄기와 붙을 수 있는 잎자루. 그리고 이렇게 오돌토돌한 면은 잎몸이라고 하죠. 자, 잎몸. 네. 햇빛을 받기 위해서 아주 평평한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자, 잎맥은 형태를 유지해주고 줄기에서 타고 올라오는 물을 전달해주고요. 잎자루는 잎몸과 줄기를 연결해주고요. 잎의 표피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매끈매끈한 면으로 되어 있어요. 뒷면에는 기공이라고 해서 공기가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기공이 있죠. 자, 우리는 오늘 이 잎 뒷면을 이용해서 식물 도장을 한번 찍어 볼 거예요. 근데 식물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잎이 그물로 되어 있는 그물맥과 나란히 맥 두 가지 식물이 있는데요. 식물의 잎 중에서 잎이 아까 보였던 커다란 잎은 이렇게 그물맥이 아니고 한 줄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강아지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강아지풀. 자, 강아지풀은 나란히 맥이라고 하는데 잎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일자로 나란히 되어 있어서 나란히 맥인데요.
이런 이 식물은 외떡잎 식물이라고 해서 잎이 한 개씩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태어날 때 잎이 한 개씩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 강낭콩 혹시 심어봤을까요? 강낭콩은 쌍떡잎 식물이라서 잎이 한 번에 두 개가 이렇게 나오죠. 자, 쌍떡잎 식물과 외떡잎 식물의 잎의 잎맥의 차이를 알려드렸어요. 잎에는 나란히 맥과 그물맥 두 가지의 무늬를 가지고 있고요. 자, 외떡잎 식물들은 잎이 한 개씩 올라와요. 이렇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외떡잎 식물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벼, 보리,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옥수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사실은 쌍떡잎 식물들이 조금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식물들을 잎을 이렇게 채취할 때 이거 외떡잎 식물인지 쌍떡잎 식물인지 한 번쯤 알아보고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렸어요. 자, 중요한 식물의 잎을 가지고 다양한 잎을 가지고 식물 도장을 한번 찍어볼 건데요. 자, 식물 도장 찍어보기 전에 제가 그 전에 찍었던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먹물로 한번 찍어본 적이 있었어요. 자, 이쪽에 있는 거는 소나무고요. 얘는 무엇일까요? 얘는 플라타너스 나무인 것 같아요. 플라타너스 나무 잎이에요. 자, 먹물도 아주 잘 찍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아주 어린 친구들이랑 한번 찍어봤었는데 식물 도장 할 때 그때는 먹을 걸로 많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친구들이 먹는 걸로 뭔가 이렇게 더럽히고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서 요즘에는 하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예전에 이렇게 연근도 했었고요. 이거는 파프리카, 그다음에 이렇게 작은 거는 샐러리, 얘는 연밥이라고 해서 연꽃에 씨앗이 있었던 부분으로 했던 거고요. 이렇게 오이 같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구멍이 뚫린 거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렇게 해서 식물 도장 찍어봤어요. 자, 오늘은 저희가 이 에코백에다가 제가 드린 잎을 먼저 설명해드리고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비닐봉투에다가 넣어드릴 거예요. 식물의 잎이라서 시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뒤에다가 물을 좀 적신 휴지를 넣고 넣어드릴 건데 요거는 아이비라고 하는 식물 잎이에요. 아이비. 그 다음에 얘는 노무라라는 식물 잎이고 이거는 편백 잎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향기도 나고 얘는 조금 다르게 비늘 잎으로 되어 있어요. 잎이 이렇게 붙어 있는 잎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 친구는 레몬트리라는 나무예요. 레몬 잎을 준비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잎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은 잎을 하고 싶겠죠. 찍어보고 싶을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나 아니면 집 근처 길을 가다가 이렇게 잎이 있으면 몇 가지 정도 원하는 거를 가지고 와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런 잎 중에서도 어떤 잎도 괜찮았냐면 사실은 이렇게 얇은 잎들은 찍기가 어려워요. 금방 시들어 버려서 물에 이렇게 담가놨다가 사용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얘는 뭐냐 민들레예요. 민들레 잎도 아주 독특한 모양으로 생겨서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제가 흰색으로 한번 받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아주 모양이 독특하고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독특하고 예쁜 모양이 좋긴 하지만 자, 잎을 선택할 때 우리가 그냥 아무거나 가지고 오면 안 되겠죠. 잎을 선택할 때는 잎이 약간 좀 도톰하고 그 다음에 모양이 좀 선명한 것들을 하셔야 되고요. 잎이 이렇게 좀 얇고 금방 시드는 잎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 중에 아주 예쁘지만
잎이 잘 시드는 요거 맞죠? 네, 맞아요. 나팔꽃 잎은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어 아주 예뻐요. 하지만 잎이 금방 얇아서 시들어버려서 저희가 이렇게 찍을 때 잘 찍히지 않거나 찍기 전에 벌써 시들어서 못 찍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잎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자, 제가 채집할 때 중요한 꿀팁 한 가지. 잎의 끝에 모양이 어떻게 한다? 이렇게 선명하게 나와 있는 잎들을 선택한다. 두 번째, 잎이 어떻다? 두꺼운 잎. 얇은 잎 안 되고요. 두꺼운 잎으로 하시면 되고요. 제가 단풍잎 했지만 단풍잎은 좀 사실 잘 찍히지 않는 잎 중에 하나예요. 모양이 잘 찍히지 않는데 제가 일단 한번 같이 찍어 볼게요.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 그래서 잎이 두껍고 이 끄양이 모양이 선명한 것들로 채집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린 걸로만 찍으셔도 상관없으시고,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 원하는 잎이라든지 좀 이거 예쁘겠다 하고 싶은 것들을 산책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수확을 하셔가지고 가지고 오시는데, 나 이거 다 찍을 거야 해서 엄청 많은 양을 가지고 와도 우리 에코백은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해서 내가 여기 앞뒷면으로 다 찍으셔도 되지만 찍을 수 있는 만큼의 양으로 가지고 오셔야 돼요. 왜냐면 이 식물 잎은 이렇게 잘라서 여기다 찍게 되면 우리가 다음에 사용할 수 없죠. 잎이 다시 붙일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잘라진 잎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물을 해하게 되는 거라서, 다치게 하는 거라서 식물의 잎은 내가 필요한 만큼만 준비해서 활동 준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것도 굉장히 많지만 혹시라도 더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주변에서 이렇게 산책이나 뭐 이렇게 간단한 산보를 통해서 수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재료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에코백, 요즘 환경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서 우리 뭐 간식이라든지 뭐 갖가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에코백 준비했고요. 오늘의 재료 중에 에코백, 그 다음에 아크릴 물감이랑 제가 붓을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아크릴 물감 붓,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드릴 거예요. 키친타올인데 혹시 쓰다가 많이 여기 물감이 묻게 되면 새로 집에 있는 것들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이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지. 한지는 색이 좀 잘 보여서 제가 한지로 준비했어요. 식문으로 사용해도 되지만 한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친구들, 제가 이렇게 에코백 안에 신문을 넣어드렸어요. 근데 신문 절대 빼지 마세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물감을 칠하다 보면 뒷면에 스며드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칠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붓을 빨 수 있는 물통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색깔을 섞이게 할 때 물통이 없으면 물을 이렇게 물감이 여러 가지로 섞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파란색 종이 위에 내가 하고자 하는 식물 잎을 올려놔 볼게요. 식물 잎을 이렇게 뒤집어서 올려놔 주세요. 뒷면으로 놔주세요. 자, 뒷면의 잎을 만져보면 네, 연맥이, 잎맥이 만져질 거예요. 자, 이렇게 잎맥이 다 만져지실까요? 네, 잎맥 다 만드셨다면 저희 색깔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찍어보고 싶었던 거 제가 잎이 좀 얇은 순서대로 한번 찍어볼게요. 자, 노무라 잎이에요. 노무라 잎. 저는 개인적으로 초록색을 좀 좋아해서 초록색을 칠할게요. 자, 이렇게 칠할 때는 자, 잎맥이 가는 이렇게 잎맥이 있는
모양을 봐가면서 이렇게 한쪽으로 천천히. 자, 아크릴 옷감은 옷에 묻으면 잘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묻지 않게 조심해서 하셔야 되고요. 손에 묻으시는 거는 나중에 닦으시면 되세요. 자, 많이 할 필요 없고요. 많이 하면 잘 나오지 않으니까 천천히 조금씩 묻혀가면서 하는데, 선풍기 바람이 들어져 있으면 금방 쉽게 마르니까 선풍기는 키지 않고 사용할게요. 자, 이렇게 꼼꼼하게 칠해졌으면 생각했던 원했던 자리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그런 다음 제가 드렸던 키친타올로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느끼면서 어디가 잎인지 어디가 줄기인지 입자루인지 느끼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띄워볼까요? 짜자잔. 이렇게 나왔어요. 아주 잘 나왔어요. 자, 그런 다음 이 위에다가 식물 위에다가 노란색 칠해볼게요. 다시 옆에다가 한번 찍어볼게요. 꾹꾹 살려주세요. 자, 생명을 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띄워볼게요.
식물들 잎을 이렇게 따면서 채집하면서 이 식물의 잎의 모양, 다양한 모양과 그 다음에 색깔도 한번 구분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다 똑같이 생겼지만 조금씩 다른 것처럼 식물의 잎도 모양도 다르고 색도 다르고 기능은 같지만 조금씩 다르다는 거, 또 우린 다르다는 거에 대한 의미를 한번 줬으면 좋겠고요. 자, 식물의 잎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식물의 잎은 앞면과 뒷면이 있어요. 그쵸? 식물의 잎, 제가 잡고 있는 건 잎자루라고 하고요. 뒷면에 자세히 보셔서 오돌토돌한 느낌이 나는 이것은 네, 맞아요. 연맥.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과 같은 영양분과 물을 이동해주는 연맥이 있고요. 자, 여기 끝에 이렇게 오돌토돌 나오는 거 네, 잇몸이라고 해요. 자, 잇몸은 얇은 이유는 햇빛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안쪽보다 잎의 끝이 조금 더 얇아요. 맞습니다. 뒷면에는 또 앞면에 또 있는 거 뭐 있죠? 맞아요. 여기 큐티클층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광택이 나기도 하고 뒷면과 좀 다른 질감을 가져요. 맨들맨들한 느낌. 이유는 네, 맞습니다. 수증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죠. 자, 또 뒷면에 뭐가 있죠? 네, 맞습니다. 기공이 있어요. 우리 잎처럼 식물도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잎과 같은 존재, 기공이 존재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처럼 식물의 잎, 줄기만 있으면 살 수 있나요? 식물의 잎 없으면 절대 살 수 없죠. 자, 잎이 우리한테 주는 것들이 있어요. 식물이 있어서 우리한테 주는 거. 이렇게 호흡작용, 강합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거. 네, 산소와 수분. 맞습니다. 물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산소는 우리가 숨을 쉴 때 들여 마시는 거죠. 자, 제가 말할 때 공기청정기 역할을 한다. 자, 두 번째. 우리한테 물을 주죠. 습도로, 습기를 주는 거는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떤 게 좋으냐면 가습기. 네, 가습기처럼 우리한테 수분을 공급해줘요. 그래서 이런 식물들이 실내에 있으면 산소와 네, 맞습니다. 수분을 조절해주는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식물이 실내에 꼭 필요하다. 이거 한 번 더 강조하고요. 식물의 잎의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잎내리 모양에 따라서 좀 더 다양한 무늬를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네, 한번 알아볼까요? 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포도나무 잎이었고, 얘는 오늘 제가 드렸던 아이비, 이거는 은행나무 잎, 또한 단풍잎, 얘는 노무라였고요. 얘는 레몬잎이었어요. 맞아요. 자, 얘는 제가 아까 따왔던 민들레 잎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뭐 안 찍은 게 여기 있다. 향나무, 편백나무 잎을, 비닐잎을 우리 오늘 보았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한테 다양한 잎과 모양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잘 찍히지 않는 잎도 사실은 준비했어요. 이유는 다양한 잎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했던 거니까 혹시 잘 찍히지 않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거 할 때 주의점이 있었어요. 어떤 주의점이 있었죠? 네, 맞아요. 아크릴 물감이라서 저처럼 이렇게 민소매를 입거나 앞치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팔을 많이 걷어서 물감이 묻지 않게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아크릴 물감은 옷에 묻게 되면 지워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손에 묻은 건 전 벌써 다 지웠지만 친구들 옷에 묻으면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묻었다면 즉시 바로 물로 세탁해 주시고요. 옷에 묻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 저처럼 이렇게 넓은 테이블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입 뒷면에다가 하셔야 돼요. 자, 이 앞면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큐티클층 이렇게 우리 손톱에 있는 매끈매끈한 이런 층이 있기 때문에 물감이 잘 먹지 않아요.
물감이 잘 발라지지 않아서 이 뒷면에다가 잘 발라지는 거고, 우리 입 뒷면에 있는 연맥에 대한 아름다움을 알아보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친구들이 연맥을 관찰하고 잎의 모양, 그 다음에 색을 보기 위해서 오늘 활동을 준비했으니까 잘 볼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면서 집중하면서, 그리고 내가 필요한 만큼만 채집해서 한다는 거. 오늘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로만 해서 꾸며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칠해서 에코백을 찍었는데요. 아주 마르는 건 금방 말라서 얇게만 바른다면 금방 마를 거예요. 그리고 마를 때까지 손으로 만지지 않고요. 자, 친구들 하다 보면 선생님 저 여기 잘못 찍혔어요. 그래서 붓으로 이렇게 칠하게 되면 우리 아름다운 입의 연맥을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붓으로 칠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름을 쓴다고 해서 아주 큼지막하게 쓰지 않을게요. 왜냐면 오늘 식물의 잎의 아름다움을 알기 위해서 활동하는 거라서 친구들의 이름보다는 식물 잎의 모양에 집중해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색깔을 너무 많이 다 섞어서 검정색으로 만들면 잘 지켜지긴 하지만 이렇게 조금 알록달록한 게 좀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색을 많이 섞지 않고 원색 그대로 사용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몇 가지의 색을 조금씩 섞어가면서 좀 색의 변화도 보시고 잎의 모양도 보셨으면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활동하기 어땠어요? 자, 지난번에 활동보다는 조금 더 쉽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내가 좋아하는 색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게 아름다운지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나의 감정, 날씨, 나의 오늘 기분은 어땠을까요? 혹시 내가 원하는 잎이 아주 잘 찍혀서 기분이 좋았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색이 나오지 않아서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옷에 묻거나 그러면 조금 더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주의사항을 잘 지켰다면 오늘 아주 예쁘게 잘 찍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7번째까지 잘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오늘 시간 이걸로 마칠 건데 자, 제가 항상 말하죠. 이렇게 잘하고도 정리를 잘 하지 않으면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 책상에 묻은 아크릴 물감은 물티슈로 닦아주시면 잘 닦아지고요. 손에 묻은 아크릴 물감도 비누로 닦으면 잘 닦아져요. 손 깨끗하게 씻으시고 책상 정리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회기에도 감정을 표현해 볼 거예요. 제가 오늘 생각했던 거, 내가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 주변 사람이나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에게 조금씩 이야기해 보는 거,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이런 거 했는데 어땠어? 라고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얘기도 해주고 가방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했어 라고 설명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입에 대해서, 입의 중요성, 입이 하는 기능, 입의 역할들을 아마 설명해주면 다들 깜짝 놀랄 거예요. 오늘 활동 모두 잘 하셨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